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이제 우리 조금 쓸 공간 남겨놓고서 뭔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로가 있는데 우리 회로 이론에서 그 어떤 회로의 입력 단자 하나를 택해서 여기에 전압을 V만큼 이렇게 가했을 때, 전압 V만큼 가했을 때 전류가 여기에 I만큼 흐르더라. 뭔가 모르지만 어떤 그 회로가 있어서 그 회로에다가 그 회로의 입력 단자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V,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직류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류죠, 교류. 그래서 교류 전압을 이렇게 교류 신호를 걸어줄 때, 전압을 이렇게 해줄 때 그때 여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전류 I만큼이 흐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 덩어리에, 이 전체의 임피던스라는 걸 이렇게 정하죠. 임피던스를 대문자 Z라고 해서 임피던스라는 건 이렇게 정의하죠.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양단에 걸린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얼마큼 흐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 이것이 직류전압, 직류전류일 적에는 뭐 임피던스라는 것이 레지스턴스, 순수한 어떤 그 듀얼 파턴 같기 때문에 레지스턴스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교류일 적에는 위상찬이 뭐 등등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소수형치가 나타나죠. 알파-JX 이렇게. 그래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레지스턴스. X는 리액턴스라고 하죠. 리액턴스. 그러니까 R은 레지스턴스, X는 리액턴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레지스턴스를 실수구로 또 리액턴스를 허수구로 하는 이런 그 복소수 Z를 임피던스라고 하죠. 어떤 회로의 임피던스. 다시 말해요. 어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의 어떤 입력 단자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기에 전류가 이만큼 흐른다. 그러면 그때 전압 전류 B를 임피던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비슷하게 전류가 보통 이제 이 전파에서 또는 전자계에서 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일렉트릭 필드가 전압에 해당돼요. 그리고 전류에 해당하는 것은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마그네틱 필드가. 그래서 어떤 그 공간에서 이 전압에 해당되는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전류에 해당되는 마그네틱 필드, 뭐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할까요? 일렉트릭 필드의 어떤 크기,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와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 B, 그 B를 여기서 전류의 B처럼 이거를 임피던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정의죠. 이게 삼각형하는 것은 그처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거랑 똑같이 되지는 않겠죠. 이건 일렉트릭 필드와 임피던스 전압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또 전류와 마그네틱 필드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을 비례하고 있고, 비례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비례보다도 어쨌든 이것하고 이게 커지면 이거 커지는 관계, 커지는데 꼭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뭐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를 마치 전압 전류 나눈 것처럼 임피던스 이렇게 써줄 수 있지만, 얘와 같이 회로에서 임피던스라고 딱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 W자를 붙여가지고 웨이브 임피던스다 이렇게 해요. 얘는 웨이브 임피던스라고 해줘요. 웨이브 임피던스라고 정해요. 파동 임피던스라고요. 파동 임피던스. 그냥 뭐 웨이브 임피던스 이렇게 하면
하면 되는데 우선 이를 갖다가 웨이브 임피던스라고 하고 얘가 단위가 오음인 것처럼 얘도 단위는 오음이 돼요. 왜 그러냐? 얘는 뭐 뜻이에요? 전압 볼트 대 암페어, 그러니까 볼트 퍼 암페어를 갖다 우리가 오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 얼마였죠? 일렉트릭 필드 아까 단위가 볼트 퍼 미터였죠. 그래서 얘는 볼트 퍼 미터, 얘는 암페어 퍼 미터 아까 했죠. 그렇게 되니까 미터 서로 없애주면 볼트 퍼 암페어 해가지고 얘랑 같은 오hm 단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단위이면서 그리고 그 실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은 임피던스의 어떤 그 디멘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웨이브 임피던스, 이하고 이 회로에서 임피던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웨이브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리얼 파트 그리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웨이브 레지스턴스, 웨이브 리액턴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웨이브 임피던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밑에서 먼저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가만 보면은 웨이브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의 웨이브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다. 웨이브 임피던스를 얼마나 될 거냐? 이 웨이브의 웨이브 임피던스를 얼마나 될 것이냐 구할 수 있겠는데 이 웨이브 임피던스를 CW라고 할 적에 이것은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나누기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라고 했죠. EXHY.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 EX에 대해서 그 EX에 대해서 마그네틱 필드는 HY인데 이것이 EX가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쓰면 되겠네. EX가 되는데 HY는 K 오메가 뮤 지금 여기 그대로 쓰는 거예요. EX 그러니까 EX는 뭐가 됐든 간에 서로 없어지고 K분의 오메가 뮤가 되더라. 지금 보니까는 오메가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고 뭐 아까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라든지 이런 관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또 오메가도 가만 보니까 주파수 각 주파수 K가 오메가 루트 뮤 이프실론이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분의 뮤가 되죠. 이거 서로 오메가는 서로 없어져요. 뮤 하나 남죠? 없어지고 루트 뮤 나누기 이필론 이렇게 돼요. 다시 좀 써볼까요? 루트 뮤 나누기 이필론 웨이브 임피던스예요. 지금 여기서 특별한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 어떤 하나를 갖다 가정해서 이렇게 봤더니 웨이브 임피던스가 전파 임피던스가 루트 뮤 나누기 이필론이 되더라. 주파수에 무관하죠. 주파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주파수하고 관계없고 또 인텐시티 크기 인텐시티와도 무관하죠. 웨이브 임피던스라는 것은 주파수하고도 관련없고 인텐시티하고 관련없고 전혀 이 전파의 어떤 그런 그 세기, 주파수 또는 위상, 방향 또는 위상에 무관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무관해요. 다만 그 내부를 채우고 있는 뮤 입실론에 의해 결정돼요. 뮤 입실론은 뭐죠? 그 물질의 투자율, 입실론은 물질의 유전율, 물질 특성,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중간 공간의 매개 물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 물론 이게 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 프리 스페이스, 자유공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매개 물질에 따라서 결정된다. 매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의 고유한 특성 뮤와 입실론이죠.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렇게 물질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매개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방향, 위상, 인텐시티, 주파수 전혀 웨이브 임피던스랑 관계 없어요. 그 웨이브 임피던스는 순전히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서 결정된다. 그 고유한 특성,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영어로 intrinsic 하는데 이 intrinsic이라는 표현 써요. intrinsic 그 intrinsic impedance다라고 정의해요. intrinsic impedance 물질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임피던스라는 거죠.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주파수라든지 관계없다는 거죠.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채우고 있는 물질 intrinsic impedance라고 하죠. 그 intrinsic impedance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다가 루트 뮤 나는 입실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루트 뮤 나누기 입실론을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아예 얘를 정의했어요. 이렇게 H자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 위를 자르고 꼬리를 길게 해요. 이를 갖다가 우리가 예타 이렇게 있죠. 예타라고 있죠. 에타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루트 미필로는 에타라고 이렇게 또는 뭐 꼬리를 좀 길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리가 괜찮아요.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에타라고 하는데 물질의 고유한 임피던스 에타라고 해요. 다 이것은 루트 뮤 이필론이다. 이라는 이필론 쓴 거니까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응용해볼까요? 실제 자유공간에서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제로가 되는 다시 말해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필론 제로는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그렇게 돼서 이 에타 값이 에타 제로라고 하는 거 프리 스페이스에서의 임피던스는 프리 스페이스에서 인트린식 임피던스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주파수 관계없이 항상 같은 임피던스 값을 갖는데 이만큼을 가져요. 뮤 제로, 이필론 제로 얼마나 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는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그걸 대입하게 되면 이게 120 파이 순실수로 120 파이가 나오게 돼요. 120 파이 또는 계산하면은 377 이게 다 approximate입니다. approximation 값이에요. approximation 377 오음이라고 하죠. 377 단위 오음 단위 오음이네. 377 오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트린식 임피던스라는 게 있다. 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봤어요. 그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마그네틱 필드를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구해보니까 일렉트릭 필드 크기와 마그네틱 필드 크기의 비는 언제나 같은 값이더라. 주파수와 관계없이 또 인텐시티 방향 위상 관계없이 노란 거 이건 전혀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매개 물질의 고유한 특성 뮤 입실론 뮤 투자율 입실론 유전율에서만 결정되더라. 그래서 그런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의미로 인트린식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고유한 임피던스 인트린식 임피던스라는 것이 주파수 관계없이 정해져요. 그게 얼마냐? 프리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20파이다. 120파이. 만약에 유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봐요. 유리라고 한다면 뮤는 뮤제로 같아요. 이필론이 약 이필론 제로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커요. 그럴 적에 그 유리 속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B, 다시 말해서 인트리식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리를 통과할 때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주파수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의 B는 몇 배 정해져 있어요. 그건 고유한 특성. 그래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intrinsic impedance of a medium, 이렇게 어떤 물질의 어떤 그 매질의 고유한 임피던스다라는 의미로 intrinsic impedance라고 해요. 물론 그건 웨이브 임피던스 있죠. 웨이브 임피던스가 물질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로 intrinsic impedance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 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갑시다.